국민의힘 당권 경쟁. 와, 정말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아주 치열하죠. 지금 뭐 후보들 보면 크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소위 반탄핵 그리고 찬탄핵 이렇게 딱 나뉘어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여러 쟁점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최상병 특검법 수사 여기에 대한 입장이 가장 좀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당원 명부 제출 요구까지 나오면서 아주 그냥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날선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특검 수사 자체가 당의 분열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분열을 우려하는 거군요. 네, 특히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정치적 폭거다, 만행이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찬탄핵 쪽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요?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수용해야 한다. 네, 근데 당원 명부 제출 요구 이건 또 명백히 반대했어요. 이건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후보도 뭐 혐의가 있다면 빨리 털고 가야 한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없다. 약간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내세웠죠. 아, 선거를 의식하는군요. 네. 그러면서도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하거나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또 분명히 밝혔고요. 결국 이 특검 수용 여부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과거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노선 투쟁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검 문제만큼이나 또 뜨거웠던 게 바로 그 비상계엄 논란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정말 시끄러웠죠. 특히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면서 공방이 아주 거셌어요. 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죠. 김 후보가 과거에 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걸 계엄 옹호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안 후보는 계엄 시도만으로도 뭐 GDP 손실이라든지 자영업자 피해 같은 경제적 타격이 엄청났다. 이건 미수도 범죄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언급하면서 법치주의 수호가 보수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더 강하게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발 더 나갔죠. 음주운전에 비유를 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받아야 하듯이 비상계엄 시도는 명백히 잘못된 거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당이 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예 단절을 요구했군요. 네, 심지어 그 역사 강사 전한결 씨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그분하고 절야내라 이렇게까지 요구했죠. 와, 상당히 강한 요구네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김 후보는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계엄 선포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항변했고요. 불가피론이군요. 네, 장동혁 후보는 그 계몽령 발언이 계엄 자체를 잘했다고 옹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오히려 조 후보가 민주당에게 당예산 빌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참, 이렇게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태도에 약간 좀 변화가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내란당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예 대화 불가 입장이었잖아요. 네, 아주 강경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뭐 당 원로들 조언도 있었을 거고 최근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토의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민주당 탄말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본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이 없고 내란 수계 피의자를 보유한 정당으로서 보유했던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짓밟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을 언제까지 옹호하고 싶습니까? 총뿌리를 국민께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약에 찬탄핵 성향의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대화 복원의 명분을 좀 얻게 되는 거니까요. 경색된 여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열리는군요. 네.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반탄핵 후보가 좀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당 간의 그 강대치 이게 더 격화돼서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찬탄핵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이 얼어붙은 정국이 단번에 확 풀리긴 어려울 거다 이런 신중론도 여전히 있고요. 네, 결국 이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단순히 당내 권력 구도를 넘어서는 문제네요. 앞으로 한국 정치 지형이나 여야 협치 가능성까지 좌우할 아주 핵심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